발리의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작은 바닷가 마을 19살 대위에게 세상은 캔버스였다.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린 갈색 피부의 소녀는 다가오는 갈룽한 축제에 출품할 그림, 발리의 영혼을 거의 완성해가며 가슴 벅찬 설렘을 느꼈다. 그림에는 에메랄드빛 바다, 푸른 논, 춤추는 듯한 야자수, 그리고 티 없이 맑은 사람들의 미소가 담겨 있었다. 대위는 그림을 그릴 때면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고 오롯이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작은 손에서 피어나는 색채들은 발리의 정기를 머금은 듯 생생하게 살아 움직였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 자란 대위에게 그림은 유일한 탈출구이자 희망이었다. 할머니는 전통 바틱 장인이었고 대위는 할머니의 어깨 너머로 예술의 혼과 삶의 지혜를 배웠다. 10살 배기 남동생 아디는 그런 누나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다. 아디의 해맑은 웃음은 대위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대위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자신의 갈색 피부 때문에, 가난한 살림 때문에 느껴야 했던 보이지 않는 차별과 무시.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는 스미호기나 꾸따거리에 나갈 때면 더욱 그랬다. 그들의 값비싼 옷차림과 하얀 피부 앞에서 대위는 늘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축제를 며칠 앞둔 어느 날, 대위는 스케치 도구를 사기 위해 스미댓 거리에 나섰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 화려한 옷차림의 젊은이들 무리 중심에 있던 라덴이라는 청년. 유난히 하얀 피부에 오만한 눈빛을 한 그는 대위의 소박한 모습과 손에 들린 낡은 스케치북을 번갈아 보더니 경멸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이봐, 시골뜨기 깜둥이 아냐? 그런 그림으로 푼돈이라도 벌 수 있을 것 같아? 내 피부색처럼 어둡기만 한데. 라덴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대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주변 친구들의 키득거리는 소리는 더욱 그녀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대위는 얼굴이 화끈거려 아무 말도 못한 채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그날 밤 대위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라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심장을 핥히는 듯했다. 축제 전날 밤 대위는 정성껏 완성한 발리의 영혼을 작업실 한쪽에 소중히 세워두었다. 내일이면 이 그림이 마을 회관에 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을 보게 될 것이다. 어쩌면 작은 상을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그날 밤 라덴은 친구들과 어울려 꾸따의 클럽에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나왔다. 잔뜩 취한 그는 친구들과 시시덕거리며 대위가 사는 마을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낮에 스미듀에서 마주쳤던 깜둥이 계집애가 떠올랐다. 알량한 자존심을 긁힌 것에 대한 치졸한 복수심이 고개를 들었다. 그 계집의 그림이나 망쳐주자. 감히 나한테 덤비려 해? 라덴은 비틀거리며 대위의 허름한 작업실로 향했다. 문은 허술하게 잠겨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 어둠 속에서 그림을 찾아냈다. 그리고는 들고 있던 음료수를 그림 위에 그대로 쏟아붓고 발로 캔버스 한가운데를 찢어버렸다. 꼴 좋다, 깜둥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서려는데 인기척에 잠이 깬 아디가 작업실로 들어왔다. 누구세요? 우리 누나 그림에 무슨 짓이에요? 겁에 질렸지만 용기를 낸 아디의 외침에 라덴은 짜증스럽게 아디를 밀쳐 넘어뜨렸다. 내 누나처럼 너도 까맣네. 꺼져. 라덴은 바닥에 넘어져 우는 아디를 비웃으며 유유히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대위는 악몽 같은 현실과 마주했다. 밤새 애써 그린 발리의 영혼은 처참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아디는 팔에 깁스를 한 채 겁에 질려 울고 있었다. 그림은 물감과 음료수로 얼룩지고 찢어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대위의 심장도 그림처럼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아디는 깜둥이랬어. 누나, 나보고도 깜둥이랬어. 라며 흐느꼈다. 대위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절망감에 몸을 떨었다. 당장이라도 라덴에게 달려가 따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라덴을 찾아가 용서를 빌라고 그림을 변상하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라덴은 뻔뻔했다. 증거 있어. 내 까만 피부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던데 그깟 그림 쪼가리 하나 때문에 시끄럽게 군다니 역시 수준하고는. 라덴의 비웃음은 대위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짓밟았다. 지역 파출소에 찾아가 하소연했지만 경찰관은 라덴의 아버지가 자카르타의 유력한 사업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애들 장난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좋게 해결하세요. 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뿐이었다. 세상은 온통 라덴의 편인 것 같았다.
대위는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밤새도록 흐느껴 우는 아디의 작은 어깨를 보며 대위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짓밟힌 꿈과 자존감, 그리고 동생의 상처를 위해서라도 무언가를 해야 했다. 그녀는 찢어진 발리의 영혼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위에 라덴의 악행과 자신의 슬픔, 분노, 그리고 자신의 갈색 피부에 대한 긍지를 담아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림의 제목은 상처 입은 영혼, 그러나 빛나는 이었다. 캔버스에는 어둠과 고통이 가득했지만 그 중심에는 상처를 끌어안고도 당당하게 빛을 향해 나아가는 갈색 피부의 소녀가 그려지고 있었다. 대위의 붓끝에서 터져나오는 색채들은 이전보다 더욱 강렬하고 절실했다. 그 무렵 마을에 존경받는 원로이자 전직 교사였던 부디가 대위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부디는 대위의 새로운 그림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따뜻한 눈빛으로 대위를 격려했다. 대위야, 내 그림에는 내 영혼의 목소리가 담겨 있구나. 침묵하지 말아라. 너의 갈색 피부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 발리의 강인한 생명력을 닮은 아름다움이다. 내 예술이 너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부디의 말은 대위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그는 대위가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부디의 도움으로 대위는 마을의 작은 빈 공간에 상처 입은 영혼, 그러나 빛나는과 함께 자신이 겪었던 일, 특히 라덴의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담담하게 적은 글을 함께 전시했다. 동시에 용기를 내어 자신의 그림과 사연을 익명으로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처음에는 그저 몇몇 이웃과 친구들의 위로와 격려가 전부였다. 하지만 그림에 담긴 진솔한 아픔과 발리 현지인이 겪는 부당함, 특히 피부색에 대한 차별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발리를 사랑하는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대위의 이야기가 공유되기 시작했다. 나는 발리의 햇살을 사랑합니다. 대위의 피부색은 그 햇살을 닮았습니다. 라덴 같은 사람들은 발리의 아름다움을 더럽히는 존재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대위의 그림은 슬프지만 강인합니다. 그녀를 응원합니다. 댓글이 쌓이고 공유가 늘어나면서 대위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라덴은 이 사실을 알고 격분했다. 그는 사람을 보내 대위와 가족들을 협박하거나 돈으로 회유하려 했다. 그림 몇 장 더 그려줄 테니 닥치고 있어라, 깜둥아. 아니면 내 동생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을 줄 알아. 라덴의 협박은 더욱 노골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해갔다. 하지만 대위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부디와 마을 사람들은 밤낮으로 대위의 집을 지키며 그녀를 보호했다. 이웃들은 돌아가며 대위의 작업실 앞을 지켰고 몇몇 젊은이들은 라덴의 일행이 마을에 나타나면 즉시 알려주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다. 사건 당일 라덴이 대위의 작업실에 들어가 그림을 훼손하고 아디를 밀치는 장면. 그리고 대위의 피부색을 비하하며 조롱하는 목소리까지 고스란히 담긴 인근 가게의 CCTV 영상이 발견된 것이다. 부디는 가게 주인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영상을 확보했고 라덴의 만행을 목격했던 라덴의 친구 중 한 명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익명으로 당시 상황을 녹화한 영상을 제보하기도 했다. CCTV 영상과 목격자 영상, 그리고 대위의 그림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Justice for Dewi, Bali not your playground, Stop racism in Bali 같은 해시태그가 수많은 게시물과 함께 확산되었다. 대위의 갈색 피부를 아름답게 표현한 팬아트들이 등장했고 유명 아티스트들이 대위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발리 현지 언론은 물론 국제적인 뉴스 채널에서도 이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기 시작했다. 특히 라덴의 인종차별적인 발언은 전 세계인의 공분을 샀다. 라덴의 아버지, 자카르타의 거물 사업가인 수하르토는 아들의 어리석은 행동이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키자 직접 발리로 날아왔다. 그는 막대한 자금력과 인맥을 동원해 사태를 무마하려 했지만 이미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은 후였다. 대위의 작은 전시회는 그녀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연일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몇몇 행동파 관광객들은 수아르토가 운영하는 발리 내 리조트와 레스토랑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거나 라덴의 공개 사과를 요구한 항의 시위를 계획했다.
라덴의 인종차별적 발언은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되어 수아르토 가문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부디는 지역사회 지도자들, 변호사들과 함께 라덴 측의 공식적인 사과, 대위와 아디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 그리고 인종차별 및 폭력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약속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발리 주지사까지 나서서 유감을 표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궁지에 몰린 수아르토는 결국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다. 수많은 취재진과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라덴은 굳은 표정으로 대위와 아디 앞에 섰다. 그의 얼굴에서는 예전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두려움과 당혹감 그리고 굴욕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라덴은 마지못해 준비된 사과문을 읽어 내려갔다. 저의 어리석고 무례한 행동으로 인해 대위 양과 아디군 그리고 가족분들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특히 저의 차별적인 발언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자숙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는 대위와 아디에게 고개를 숙였고 대위의 그림 복원 비용과 아디의 치료비를 포함한 상당한 액수의 보상금을 전달했다. 라덴은 사실상 발리에서 추방되는 형태로 사회적 제재를 받게 되었고 그의 이름은 인종차별주의자, 발리의 수치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와 함께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다.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대위의 마음속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대위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졌고 자신의 예술이 가진 힘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긍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앞으로도 자신처럼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 부당한 차별에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담는 그림을 계속 그리겠다고 다짐했다. 그녀의 갈색 피부는 이제 수치심의 대상이 아니라 발리의 뜨거운 태양과 강인한 대지를 닮은 자부심의 상징이 되었다. 아디는 누나의 새로운 그림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누나 피부색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누나 그림도 최고야. 마을 사람들은 대위를 자신들의 작은 영웅으로 여기며 자랑스러워했고 그녀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했다. 부디는 대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작은 촛불 하나가 어둠을 밝히듯 너의 용기가 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정의롭게 만들었다. 대위야, 너의 갈색 피부는 발리의 태양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발리의 아름다운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저녁, 대위는 자신의 작은 작업실 창가에 앉아 새로운 캔버스를 마주했다.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다음 그림은 아마도 발리의 눈부신 자연과 함께 그 속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색깔의 사람들이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함께 웃는 모습을 담고 있을 것이다. 완전한 정의가 실현된 것은 아닐지라도 대위의 작은 용기는 세상에 의미 있는 변화의 씨앗을 뿌렸다.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을 위해 작은 미술 교실을 열어 그들에게 그림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기쁨과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심어주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녀의 붓끝에서 피어날 또 다른 이야기들이 발리의 밤하늘처럼 깊고 아름답게 펼쳐질 것임을 예감하면서 대위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치우치응 쌍따우다 환탕. 발리의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작은 바닷가 마을, 19살 대위에게 세상은 캔버스였다.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린 갈색 피부의 소녀는 다가오는 갈룽한 축제의 줄 그림, 발리의 영혼을 거의 완성해가며 가슴 벅찬 설렘을 느꼈다. 그림에는 에메랄드빛 바다, 푸른 논, 춤추는 듯한 야자수, 그리고 티 없이 맑은 사람들의 미소가 담겨 있었다. 대위는 그림을 그릴 때면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고 오롯이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작은 손에서 피어나는 색채들은 발리의 전기를 머금은 듯 생생하게 살아 움직였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 자란 대위에게 그림은 유일한 탈출구이자 희망이었다. 할머니는 전통 바틱 장인이었고 대위는 할머니의 어깨 너머로 예술의 혼과 삶의 지혜를 배웠다. 10살 배기 남동생 아디는 그런 누나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다. 아디의 해맑은 웃음은 대위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대위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자신의 갈색 피부 때문에
가난한 살림 때문에 느껴야 했던 보이지 않는 차별과 무시.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는 스미득이나 꾸따거리에 나갈 때면 더욱 그랬다. 그들의 값비싼 옷차림과 하얀 피부 앞에서 대위는 늘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축제를 며칠 앞둔 어느 날 대위는 스케치 도구를 사기 위해 스미드 거리에 나섰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 화려한 옷차림의 젊은이들 무리 중심에 있던 라덴이라는 청년. 유난히 하얀 피부에 오만한 눈빛을 한 그는 대위의 소박한 모습과 손에 들린 낡은 스케치북을 번갈아 보더니 경멸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이봐, 시골뜨기 깜둥이 아냐? 그런 그림으로 푼돈이라도 벌 수 있을 것 같아? 내 피부색처럼 어둡기만 한데. 라덴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대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주변 친구들의 키득거리는 소리는 더욱 그녀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대위는 얼굴이 화끈거려 아무 말도 못한 채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그날 밤 대위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라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심장을 핥히는 듯했다. 축제 전날 밤 대위는 정성껏 완성한 발리의 영혼을 작업실 한쪽에 소중히 세워두었다. 내일이면 이 그림이 마을 회관에 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을 보게 될 것이다. 어쩌면 작은 상을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그날 밤 라덴은 친구들과 어울려 꾸따의 클럽에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나왔다. 잔뜩 취한 그는 친구들과 시시덕거리며 대위가 사는 마을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낮에 스미득에서 마주쳤던 깜둥이 계집애가 떠올랐다. 알량한 자존심을 긁힌 것에 대한 치졸한 복수심이 고개를 들었다. 그 계집의 그림이나 망쳐주자. 감히 나한테 덤비려 해? 라덴은 비틀거리며 대위의 허름한 작업실로 향했다. 문은 허술하게 잠겨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 어둠 속에서 그림을 찾아냈다. 그리고는 들고 있던 음료수를 그림 위에 그대로 쏟아붓고 발로 캔버스 한가운데를 찢어버렸다. 꼴 좋다. 깜둥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서려는데 인기척에 잠이 깬 아디가 작업실로 들어왔다. 누구세요? 우리 누나 그림에 무슨 짓이에요? 겁에 질렸지만 용기를 낸 아디의 외침에 라덴은 짜증스럽게 아디를 밀쳐 넘어뜨렸다. 네, 누나처럼 너도 까맣네. 꺼져! 라덴은 바닥에 넘어져 우는 아디를 비웃으며 유유히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대위는 악몽 같은 현실과 마주했다. 밤새 애써 그린 발리의 영혼은 처참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아디는 팔에 깁스를 한 채 겁에 질려 울고 있었다. 그림은 물감과 음료수로 얼룩지고 찢어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대위의 심장도 그림처럼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아디는 깜둥이랬어. 누나, 나보고도 깜둥이랬어. 라며 흐느꼈다. 대위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절망감에 몸을 떨었다. 당장이라도 라덴에게 달려가 따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라덴을 찾아가 용서를 빌라고 그림을 변상하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라덴은 뻔뻔했다. 증거 있어? 내 까만 피부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던데? 그깟 그림 쪼가리 하나 때문에 시끄럽게 군다니 역시 수준하고는. 라덴의 비웃음은 대위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짓밟았다. 지역 파출소에 찾아가 하소연했지만 경찰관은 라덴의 아버지가 자카르타의 유력한 사업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애들 장난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좋게 해결하세요. 라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뿐이었다. 세상은 온통 라덴의 편인 것 같았다. 대위는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밤새도록 흐느껴오는 아디의 작은 어깨를 보며 대위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짓밟힌 꿈과 자존감 그리고 동생의 상처를 위해서라도 무언가를 해야 했다. 그녀는 찢어진 발리의 영혼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위에 라덴의 악행과 자신의 슬픔, 분노, 그리고 자신의 갈색 피부에 대한 긍지를 담아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림의 제목은 상처 입은 영혼, 그러나 빛나는이었다. 캔버스에는 어둠과 고통이 가득했지만 그 중심에는 상처를 끌어안고도 당당하게 빛을 향해 나아가는 갈색 피부의 소녀가 그려지고 있었다. 대위의 붓끝에서 터져나오는 색채들은 이전보다 더욱 강렬하고 절실했다. 그 무렵 마을에 존경받는 원로이자 전직 교사였던 부디가 대위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부디는 대위의 새로운 그림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따뜻한 눈빛으로 대위를 격려했다.
대위야, 내 그림에는 내 영혼의 목소리가 담겨 있구나. 침묵하지 말아라. 너의 갈색 피부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 발리의 강인한 생명력을 닮은 아름다움이다. 내 예술이 너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부디의 말은 대위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그는 대위가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부디의 도움으로 대위는 마을의 작은 빈 공간에 상처 입은 영혼, 그러나 빛나는과 함께 자신이 겪었던 일, 특히 라덴의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담담하게 적은 글을 함께 전시했다. 동시에 용기를 내어 자신의 그림과 사연을 익명으로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처음에는 그저 몇몇 이웃과 친구들의 위로와 격려가 전부였다. 하지만 그림에 담긴 진솔한 아픔과 발리 현지인이 겪는 부당함, 특히 피부색에 대한 차별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발리를 사랑하는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대위의 이야기가 공유되기 시작했다. 나는 발리의 햇살을 사랑합니다. 대위의 피부색은 그 햇살을 닮았습니다. 라덴 같은 사람들은 발리의 아름다움을 더럽히는 존재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대위의 그림은 슬프지만 강인합니다. 그녀를 응원합니다. 댓글이 쌓이고 공유가 늘어나면서 대위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라덴은 이 사실을 알고 격분했다. 그는 사람을 보내 대위와 가족들을 협박하거나 돈으로 회유하려 했다. 그림 몇 장 더 그려줄 테니 닥치고 있어라, 깜둥아. 아니면 내 동생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을 줄 알아. 라덴의 협박은 더욱 노골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해갔다. 하지만 대위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부디와 마을 사람들은 밤낮으로 대위의 집을 지키며 그녀를 보호했다. 이웃들은 돌아가며 대위의 작업실 앞을 지켰고 몇몇 젊은이들은 라덴의 일행이 마을에 나타나면 즉시 알려주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다. 사건 당일 라덴이 대위의 작업실에 들어가 그림을 훼손하고 아디를 밀치는 장면, 그리고 대위의 피부색을 비하하며 조롱하는 목소리까지 고스란히 담긴 인근 가게의 CCTV 영상이 발견된 것이다. 부디는 가게 주인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영상을 확보했고 라덴의 만행을 목격했던 라덴의 친구 중 한 명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익명으로 당시 상황을 녹화한 영상을 제보하기도 했다. CCTV 영상과 목격자 영상, 그리고 대위의 그림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Justice for Dewey, Bali not your playground, Stop Racism in Bali 같은 해시태그가 수많은 게시물과 함께 확산되었다. 대위의 갈색 피부를 아름답게 표현한 팬아트들이 등장했고 유명 아티스트들이 대위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발리 현지 언론은 물론 국제적인 뉴스 채널에서도 이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기 시작했다. 특히 라덴의 인종차별적인 발언은 전 세계인의 공분을 샀다. 라덴의 아버지, 자카르타의 거물 사업가인 수아르토는 아들의 어리석은 행동이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키자 직접 발리로 날아왔다. 그는 막대한 자금력과 인맥을 동원해 사태를 무마하려 했지만 이미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은 후였다. 대위의 작은 전시회는 그녀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연일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몇몇 행동파 관광객들은 수아르토가 운영하는 발리 내 리조트와 레스토랑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거나 라덴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항의 시위를 계획했다. 라덴의 인종차별적 발언은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되어 수아르토 가문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부디는 지역사회 지도자들, 변호사들과 함께 라덴 측의 공식적인 사과, 대위와 아디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 그리고 인종차별 및 폭력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약속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발리 주지사까지 나서서 유감을 표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궁지에 몰린 수아르토는 결국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다. 수많은 취재진과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라덴은 굳은 표정으로 대위와 아디 앞에 섰다. 그의 얼굴에서는 예전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두려움과 당혹감, 그리고 굴욕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라덴은 마지못해 준비된 사과문을 읽어 내려갔다. 저의 어리석고 무례한 행동으로 인해 대위 양과 아디 군 그리고 가족분들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특히 저의 차별적인 발언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자숙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는 대위와 아디에게 고개를 숙였고 대위의 그림 복원 비용과 아디의 치료비를 포함한 상당한 액수의 보상금을 전달했다. 라덴은 사실상 발리에서 추방되는 형태로 사회적 제재를 받게 되었고 그의 이름은 인종차별주의자 발리의 수치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와 함께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다.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대위의 마음속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대위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졌고 자신의 예술이 가진 힘,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긍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앞으로도 자신처럼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 부당한 차별에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담는 그림을 계속 그리겠다고 다짐했다. 그녀의 갈색 피부는 이제 수치심의 대상이 아니라 발리의 뜨거운 태양과 강인한 대지를 닮은 자부심의 상징이 되었다. 아디는 누나의 새로운 그림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누나 피부색이 세상에서